대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적 치료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상담 이론인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발전시킨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정신 역동적 접근 방식의 초기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프로이트를 떠나 사회 심리적, 목적론적 인간관을 가진 개인 심리학적 이론을 내놓게 되는데요. 성격 형성에 있어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적 관점이 맞지 않는 점이 많고, 그보다는 개인은 선택한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오늘 저희 4강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인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과 상담 과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심리학적 상담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상담 학습 내용으로는 아들러의 인간관, 그리고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상담 과정과 상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소제목들인데요. 인간관, 주요 개념, 상담 목표, 상담 과정, 그리고 상담 기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간관입니다. 첫째로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기본 전제하에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를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등감이 동기로 작용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았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누구나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며 자기 완성을 이룬다고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이 인생 초기에 가족 안에서 맺는 관계는 이후에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맺는 친구 관계,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의 인간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본다. 이 부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생 초기의 경험과 비슷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통제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힘보다 의식의 힘으로 자유의지와 선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결정론이나 무의식을 강조하는 관점과 완전히 반대로 인간 개인의 힘을 더욱 지지하고 있죠. 이것이 개인 심리학적 상담에서 아들러가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관에 이어서 또 주요 개념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 우월성 추구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하였듯이 아들러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열등감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단지 열등감의 해소만을 위함은 아니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입니다. 또 자기 완성 추구 혹은 인생의 성공의 추구를 의미한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에 대한 의식과 그 결과와 일어나는 완벽함이나 숙달되기 위한 노력은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타인보다 나아지려는 우월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더 나은 자기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예로 여러분 이제 막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앉는 것과 걷는 것을 잘하려고 막 애쓰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기 시작한 아기가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을 손에 딱 잡게 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 저도 조카가 하나 있는데 3살인데요. 막 이제 앉기 시작할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막 앉기 시작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이제 막 자기 혼자 팔을 벌려서 균형 잡기 같은 것을 혼자 연습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막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어른들이 응원해주고 예쁘다고 하고 하면은 다시 막 입을 꼭 다물면서 나는 이거를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는 표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막 균형 잡기 연습을 하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발달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하거나 더 발달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발전하려고 하는 것, 계속해서 발달하려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 관심을 가진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우월성 추구가 건강한 삶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들러가 말하는 사회적 관심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과 비슷한 것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애타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동의어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우정, 동료애, 이웃사랑, 애타적 마음, 공감, 타인 지향 등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 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체를 생각하고 사회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에 시작되는 것처럼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소속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건강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아들러에게는 정신 건강의 중심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열등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죠.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인간관과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2강에서 상담 목표와 과정 그리고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